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서울의 로또 빌라가 쏟아진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며칠 전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한강 주변 지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죠. 네, 오늘은 어떤 걸 설명드릴 거냐면, 무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이 재개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랑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 또 여기 보시면 기존 흥정 남기기 폐지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강남에 한 동만 남기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폐지하겠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9월 22일 오전 11시부터 보도를 할 수 있게 했고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37일 동안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답니다. 2400 재개발처럼 보통 공공 재개발을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약간 이례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 제목이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6대 규제 완화책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것만 보셔도 기존 재개발보다 시간도 줄어들고 어떤 규제들이 완화됐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12월 중으로 25개 내외를 선정한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25개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서울 전역에 25개라는 재개발 단지를 새로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25개 지역 안에 포함된 빌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겠죠. 그래서 거의 서울 전역 곳곳에 있는 구역을 재개발로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이것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지원조차 못해요. 도시재생지역도 포함을 됐답니다. 여러분들 도시재생지역이 뭐죠? 오세훈 시장 이전에 10년 동안 진행했던 동네 벽화를 칠하고 그 다음 도로가 조금 안 돼 있는 것들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고 기존에 있던 이 노후 집들은 가만히 놔두고 중간에 이런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런 도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 조금 보기 흉한 곳들은 이렇게 벽화를 칠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시재생 지역에 포함된 곳 중에 무려 서울시에서 1000억 정도 재원이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다시 재개발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 1000억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죠. 눈 녹듯이. 이전까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개발 단지에 도시재생지역을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넘쳐나는 거죠. 이 도시재생지역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1000억을 투자했지만 본인들이 사는 데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이거죠. 본인들의 인프라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본인들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사는 집이 고층으로 바뀌었나요? 아니죠. 10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재개발 지역에도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 민간 재개발에는 도시재생지역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죠. 이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당연히 도시재생지역도 포함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존에 정말 불만이 많던 이 도시재생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지금 민간 재개발을 지원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디가 될지도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우선 법적인 요건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도죠. 노후도가 안 맞춰졌는데 재개발이 된다. 이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내용에 뭐가 있냐면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거정비지수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거를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5년 도입 이래 현재까지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주거 정비 지수제 때문에 재개발이 돼야 될 곳들이 많이 안 된 거죠.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정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 가능해집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주거 정비 지수제는 어떤 거냐면 평가 항목을 점수화해서 이 평가 점수가 70점이 이상 돼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존에는 한 5년 정도 걸린다는 거를 한 2년으로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확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의 조건을 보시면,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알아야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개를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부동산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노후도를 이제 지도상으로 어떻게 쉽게 확인하냐 라고 하면 좋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탐색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노후도를 이 색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쪽 미아역 근처로 제가 한번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파란색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노후도가 맞춰지기 힘들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 이쪽 보이시나요? 아실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곳인데, 자, 여기는 파란색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군데도 없죠? 이런 데는 무조건 노후도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쉽게 보려면 여기서 최근에 신축된 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한 20년으로 맞추면 이쪽에 엄청나게 신축이 많죠. 이쪽도 신축이 많고 여기도 신축이 많고, 자, 이런 구역은 애초에 못 맞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3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을 이렇게 솔팅을 해보면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노후도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시 재생지역을 포함시켰다고 하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도시 재생지역으로 불만이 많고 플러스 아까와 같은 법정 요건을 맞춘 재개발 단지들은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외 대상 지역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최근에 공모한 게 이사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충 방지 원칙에 따라서 공공재개발과 이사 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제외를 한대요. 지금 여기 공공재개발이랑 이사대책을 신청한 단지들이 아마 정말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으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아예 구역 지정조차 안 될 거고 전용 주거지역도 안 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법적인 요건, 두 번째는 30% 이상 동의율이 나온 곳. 이렇게만 해버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점수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점수도 정확히 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점 항목이랑 가점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주민 반대율이죠. 주민 반대율이 30% 이상이 되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고 30%까지는 마이너스 5점, 한 20% 정도 되면 마이너스 1점이란 거죠. 구역 면적 같은 경우는 큰 면적일수록 가점 항목에 들어가네요. 너무 큰 단지들은 이번 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라고 이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죠. 자, 그다음 가점으로 보시면, 자, 신축 현황입니다. 신축이 5점이는데 5% 이하면 5점, 10%면 1점입니다. 한마디로 신축이 거의 없는 곳이 가점을 받을 확률도 높고, 그 다음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이 신축이 많이 없으면 어떤 것까지 맞출 수 있죠? 이 노후 동수도 맞출 수 있고 노후 연면적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점수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신축 현황을 아까 전에 부동산 플래닛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옆으로 세서 얘기하면 이 신축을 왜 이렇게 많이 짓죠? 신축을 짓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지분 쪼개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재개발을 하면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여기에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어버리면 다세대를 15세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입주권이 하나가 나올 게 갑자기 15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원래 10억짜리 단독주택으로 바뀌는 건데 이 10억이 150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아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신축을 엄청나게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은 재개발에서 정말 안 좋은 현상입니다. 보셔야 될 거는 이 신축 현황, 아까 부동산 플래닛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주민 반대율, 자 이거를 부동산 통화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이 구역 면적, 이거는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통 요 3개 정도만 확인하면 대략적으로 점수를 저희도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지분 쪼개기를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도 신축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축을 하려고 다 덤벼들겠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에 어떤 거를 넣었냐면 지금이 후보지 선정 전이죠. 이때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냐면 지금 공모 공고일 기준입니다. 공모 공고일이 언제죠? 23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짓는 신축은 안 준다는 거죠. 현금 청산이란 거죠. 그래서 공모 공고일 이후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두 번째로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을 할 거랍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항상 얘기하지만 거래할 물건이 많아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양도세 중과로 물량이 안 나오게 막고 대출 규제로 사지도 못하게 물량을 막아버린다면 지금과 같은 폭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재개발 단지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후도가 정말로 높다는 거죠. 그러면 30년, 40년 된 빌라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런 빌라에는 별로 살고 싶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후보지 선정되더라도 거래는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인데 6월 29일 이후에는 등기 시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하죠. 절대 이렇게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 단지를 거래를 못하게 묶어놨다고 해서 여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단지들은 어차피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매물들만 거래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거래량만 줄여놓고 나중에 얘가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로 이렇게 완공이 돼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면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기존에 1억이었다면 뭐 이게 2억으로 거래가 될까요? 아니죠. 바로 주변 시세 다 뛰어넘어서 15억 이렇게 가겠죠. 한마디로 지금 가격은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억에서 15억으로 바로 점프를 하는 거죠. 상승률이 1500%죠. 그러니까 이미 시세나 반영은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거래하는 물량만 줄여놓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단지에 대한 희소성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변 단지들도 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시장 원리는 알고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 재생구역이 어딘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창신동 아시죠? 이쪽 창신동이랑 숭인동 이쪽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거의 1000억 정도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해제가 됐고 여기도 후보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2018년 서울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아마 장미를 많이 심어놨을 것 같네요.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제기동 감초마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주제로 도시 재생 개발 사업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정될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려면 이런 자료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해서 빌라도 정말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